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피부과 교수 최지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탈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지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울을 보는데 이마가 많이 휑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해서 설마 이게 M자형 탈모인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탈모의 시작일까요? 탈모의 시작이죠. 대개는 이제 머리카락이 막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이 머리카락의 굵기가 가늘어지는 걸로 시작을 하게 돼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 앞쪽 헤어라인이 뒤로 쭉 이렇게 밀려나면서 나타나는 M자형 탈모가 있고, 이 정수리 부분에 모발이 가늘어지고 또 밀도가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정수리 탈모, 두 가지 탈모가 같이 생기게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 이마 헤어라인은 유지가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위쪽 모발이 빠지는 형태의 그런 탈모가 생기게 됩니다. 생기는 원인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보통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이 유전적인 부분은 원인의 한 70% 정도 이제 해당한다고 저희가 얘기는 하는데, 이 남성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가 이 유전적인 부분에 기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낭 주변에 어떤 미세한 염증, 이런 것도 한 원인이 또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부 요인으로 뭐 자외선이라든지 뭐 담배 이런 것들이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아빠가 탈모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탈모가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 여성분들 탈모는 남자분들하고 조금 유전의 양상이 달라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70%라는 거는 남자분들, 남성형 탈모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여성형 탈모는 어떤 여성 호르몬이나 그 다음에 아로마테이즈라는 그런 효소가 있어요. 그런 효소도 어떤 여성형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거 뽑겠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대대로 내려오는 탈모 집안입니다. 저도 탈모가 올까봐 걱정이 되는데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탈모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탈모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먼저 자가 진단법을 물어보셨는데, 자가 진단법은 남성형, 여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이게 모발이 가늘어지니까 모발에 좀 힘이 없다, 혹은 내가 원래 헤어스타일링을 하는 대로 잘 안 된다, 정수리가 좀 휑하게 보인다, 그런 증상이 있다 싶으시면은 한번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탈모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나? 당연히 탈모약은 먹으면 효과가 있죠. 질문하신 분도 할아버지와 아버지 대대로 내려오는 탈모 집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가족력이 있으면 일단 주의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이 있으면 일단 약을 바르고 먹고 하시면 그러한 탈모 진행을 늦출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아직은 없는데 가족력이 너무 있어서 미리 약을 복용해도 돼요? 그러신 분도 있긴 있어요. 네. 보통 탈모 초기에는 그 약을 잘 발라만 주셔도 꾸준히 바른다면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먹는 약을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적어도 6개월, 길게는 뭐 한 2년 정도까지는 길게 약을 먹어야 탈모 진행이나 어떤 발모의 효과를 본인이 직접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충분히 하고 그다음 약을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탈모 샴푸 효과 있을까요? 탈모 샴푸는 사실 의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그 발모 효과가 입증된 샴푸는 없어요. 정말요? 네. 샴푸는 이제 발모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두피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요. 탈모하면은 이제 머리카락만 신경 쓰는 분들이 많은데, 밭이 좋아야 농작물이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두피가 건강하고 청결해야 모발도 빠지지 않고 잘 자라고 또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보통 권장해 드리는 샴푸는 어떤 저자극성의 그 약산성 샴푸, 네네, 그런 그 샴푸가 두피의 청결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탈모약은 부작용이 심하다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탈모약은 부작용이 심하다, 이거 아마 먹는 약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 우리가 먹는 약을 쓰는데 그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약은 원래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를 위해서 쓰였던 약이에요. 탈모 치료를 위해 썼을 때 한 2% 정도에서 그 성기능 저하라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2%야? 2%. 얼마 안 되네요. 네, 많진 2% 않아요. 였으면. 근데 생기면 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죠. 예.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더라도 약을 끊지 않고 쭉 먹다 보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불편하다. 그러면 약을 끊으면 다시 거의 원상복귀가 돼요. 예.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작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 앞쪽 헤어라인의 경우는 약을 먹어도 혹은 약을 발라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술은 언제 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그거는 전적으로 환자분의 선택의 몫입니다. 예. 그리고 모발 이식을 하신 다음에 치료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약을 계속 드셔야 돼요. 얼마나 더 먹어야 돼요? 사실 쭉 계속 평생 드실 수 있으면 좋은 것이 모발 이식이 탈모 치료의 또 시작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할 때 이 나이가 들어도 잘 빠지지 않는 이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앞으로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의 성질이 그대로 앞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도 이식한 머리카락은 잘 안 빠져요. 근데 여기 이식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약을 안 먹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식한 머리카락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머리카락이 빠져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결국 원래 자리 있던 애들을 빠지지 그렇죠. 않게 하려고 그렇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인터넷에는 뭐 좀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인 그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이 없이 그냥 자가 치료를 시행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 탈모의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탈모가 의심이 되면 자가 치료하시기보다는 먼저 피부과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자 좋은 예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